예, 이제 한 주간의 정치 소식, 솔직한 얘기로 한 주간의 정치 소식이 아니라 이제 내일 있을 탄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데일리 정치부의 김우성 차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일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뭐 이걸 가지고 뭐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내기하는데 이건 국가적 장래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기는 그렇지만 예.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저는 7대1 예상합니다. 7대1. 왜 하필이면 이래요? 원래 8대0까지 갈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소수 의견이 그래도 본인의 의견을 좀 피력을 하면서 아하. 좀 그런 좀 균형을 그냥 소수나마 균형 맞춰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 있는 광장에 있는 이제 탄핵 반대 세력의 목소리도 담았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은 그냥 놔두시고 7대1이다. 예. 그 일도 아마 각하의 의견을 내지 않을까. 각하, 기각이 아니라 예. 기각은 그렇죠. 기각하고 각하는 아예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예.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저기 경찰이 아주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여의도 국회 주변 뭐 다 네. 막고 있죠.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차벽이라고 하잖아요. 예. 경찰 차벽이 또 세워져 그 앞에 또 이제 그 바리케이트 같은 거 쳐 있고 예. 중간에 또 아예 사람도 못 들어가는 진공지대를 만들어 놔가지고요. 예. 지금 보면 거의 인사동이 거의 접경지가 될 정도로 이제 그래서 바깥으로 사람들이 많이 되게 밀려 나와 있긴 하는데 그래도 내일 오전에 집회가 신고된 인원수가 13만 명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만 명이 탄핵 찬성 세력이고요. 3만 명이 반대 세력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이요. 예. 근데 경찰은 이보다 더 많이 몰려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뭐 관심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역사의 현장 이것도 하나의 현장 아니겠어요? 예. 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주변에 그 헌재 주변에 보면 상가도 있고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보니까 이미 뭐 많은 회사들은 재택근무나 재택근무한대요. 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일부러 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SNS에다가 그런 광경도 찍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막상 역사 그 현장의 순간에 있고 싶어 하신 분들은 또 그날 또 가서 또 창밖을 또 보실 예정으로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저 방청 그것도 엄청나더라고요. 아, 예. 듣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00대 1인가? 800대 1까지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몇백 대 1은 몇백 대 1. 근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20대 1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3000대 1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도 저희도 그러니까 뭐 막상 등록하려고 신청하는 것조차도 대기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와 이게 전 국민적인 관심이 엄청 높구나. 아, 그럼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게 그때는 아무래도 탄핵 인용 여론이 굉장히 높았지만 예. 지금 그렇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8대 0 얘기를 했지만 지금 사실은 5대 3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근데 전 개인적으로 5대 3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걸려서 5대 3으로 했다면 그 임명을 민주당이 이거 위헌이라고 그랬는데 당신들 왜 임명 안 했어?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 결정 인정 못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조정을 할 것 같은데 5대 3 결국 이래가지고 이 시간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5대 3 대드락 그거는 모 지상파 기자가 또 칼럼 쓰면서 또 많이 확대되긴 했었는데 또 오늘 한겨레 신문 기사를 좀 보니까요. 5대 3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진숙 예전 방통위원장이 예. 10월 달에 탄핵할 때 그때 6명 체제였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3대 3 정도로 많이 비등한 상태에서 근데 원래 헌법에는 7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이 3명에 한정된 이 인원력이 만약 3명이라도 2명이라도 반대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종족수가 좀 크게 벗어나 버리게 되니까 이른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거를 좀 멈춰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5대 3으로 가기에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은혁 재판관이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반론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5대 3으로는 안 가고 4대 4 아니면 7대 1 이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6대 2나 6대 2. 7대 2. 예. 왜냐하면 7대 1이면 세 명이 다 예. 가야 되거든요. 그거 예. 쉽지가 않죠. 6대 2 아니면은 4대 4.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평결은 낮다. 그러니까 이게 예. 설들이에요, 전부. 근데 어떤 방송에서는 평결이 낮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어떤 방송은 평결이 아직 안 낮다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어떻게 취재해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접 말을 안 해도 뉘앙스나 아니면 분위기를 보고 예. 혹시 뭘까 추측을 하는데 좀 예. 법조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난주, 지난주와 분위기가 약간 사뭇 달라진 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내 분위기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헌법연구관들이나 아니면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아니라 거기 직원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간접적인 표명이나 얘기를 들어서 짐작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4대4나 5대3 정도의 뭔가 분분한 상태로 하면은 그렇게 안정된 분위기가 아닐 텐데 안정된 분위기인 거 봐서는 뭔가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게임이 끝났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이 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짐작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근거로 어떤 분들은 봐라 8대 0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에이 뭐 이렇게 자포자기 한 거다. 그냥 이제 다 개인 의사에 맡겨서 4대4 혹은 뭐 5대3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이거 선고 보통 사흘 전에 먼저 통지하는데 예. 이게 조금 일찍 한 거, 뭐 예. 이런 거 가지고도 또 그러니까 워낙 정보가 없으니까 예. 뭐 요만한 거라도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소설 쓰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좀 또 혹자는 또 이제 하루 먼저 이제 헌법재판소가 평상 하루 먼저 이제 기일을 통보를 했었잖아요. 4월 1일 화요일 날 했는데 이거를 두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여론과 뭐 야당의 압박에 본인들 의식을 하고 조금이라도 좀 뭔가 우리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루 먼저 일찍 통보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만큼 또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또 8대 0 나오는 사람이 예,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오늘 MBS 조사도 나왔잖아요. 예. 이게 1% 포인트 떨어졌어요. 떨어지기는. 근데 탄핵 찬성 뭐 반대 비율이 네. 거의 일정해요. 1~2% 차이. 이건 오차범위 내잖아요. 예. 근데 저도 주목되는 게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약간 지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안 지치셨어요? 저 정말 우리 다 지쳤잖아요. 예, 그냥 멍하니 있다가 저도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가지고 요새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근데 진짜 지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MBS 조사에서도 보니까 무응답 비율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은 뭐 모르겠다 비율이 좀 높아졌고,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살짝 올랐는데 국민의힘이 약간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약간 부동층이라 해야 될까요? 무응답, 모르겠다 비율이 좀 약간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수 쪽에서 일단은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지치셔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좀 자포자기로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자포자기 지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뭐 4월 4일 11시 네. 의미 부여하고. 예. 그러니까 4월 4일 죽을 사자가 죽게 겹쳤다라고 또 숫자 야권에서 사자도 얘기하고. 되고. 예. 그리고 안부르시오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세례명이 그거라면서요? 몰라요? 예. 난 천주교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4월 4일이래요. 안부르시오? 이게 뭔지 모르겠네. 예, 뜻이.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4월 4일이래요. 이 성인의 이름일 예. 텐데 이 안부르시오가요? 예. 그래서 안부르시오가? 그거를 갖고 이분이 4월 4일 돌아가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생명도 4월 4일 끝난 거 아니겠느냐를 해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안부르시오의 뜻이 불멸의 뜻이래요. 불멸. 예, 불멸. 아. 그리스에서 유래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 대통령의 불멸을 뜻하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진짜 내일 보면 알고. 우리 간단하게 그 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봐야죠. 예. 이제 보궐선거 좀 평가를 보면은 확연한 이제 야권의 예. 뭐 압승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긴 하는데 일단 완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 나왔긴 했는데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보수 쪽에서 전한길 씨도 가서 응원도 하고. 근데 거기 뭐 둘이 갈렸다며요. 예. 보수가. 갈리면서 거의 뭐 진보계 후보가 여유 있는 낙승을 했던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하고 있지만 난 괜찮하고 있지만은 뼈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뭐죠? 거제. 네, 거제. 예. 거제 시장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거는 약간 뼈 아플 것 같긴 한데 근데 민주당도 담양. 담양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만한 그런 결과는 아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뭐 이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민심의 흐름을 반영한다라고 보기 힘들다고 봐요. 너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하지만 거제시장 선거나 담양 군수 선거는 40%가 넘었어요. 이게 30% 기준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30%는 안 되면 이건 정당의 조직력 싸움이다. 근데 이게 30% 넘으면 한 40% 넘으면 조직력이 희석이 되잖아요. 물타기가 되기 때문에 그땐 민심을 좀 읽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 두 지역은 제 기억으로 40% 넘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좀 여러 가지 이거를 좀 뜯어보면서 반성을 해야 될 거예요. 예.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그래도 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근데 또 달리 또 뭐 누구 당직 계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사석에서만 티타임 할 때 있잖아요. 좀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거야 본인의 자유니까. 예. 자, 어쨌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예. 어떻게 될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